2020년 1월 16일 검찰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도 행정부, 경찰도 행정부, 그냥 서로서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용히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될 일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기사 제목에 검찰, 경찰청 압수수색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1월 9일 검찰 인사이동이 발표된 바로 그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건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 김태은 검사입니다. 이제 검찰이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지지자도 있어요. 이 압수수색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량의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여당은 경찰, 야당은 검찰,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알바들 냄새가 납니다.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검찰 지지자라는 걸 만들어서 지지율을 영혼까지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진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사직하고 황교안 대표를 지지선언하지 않고 안철수를 지지선언하려나? 하는 판타지를 써봅니다. 그냥 조선일보를 보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체인 정치검찰이 청와대에 이어서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언론은 검찰이 하는 일이라면 마치 축구 중계하듯이 보도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검찰이 인사발표 이후에 마치 보복하듯이 청와대와 경찰청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데 이걸 인사발표와 엮어서 해설하는 언론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뭔가 많이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에 대해서 조사하고 돈 많이 쓴 조사서가 나왔는데 이 조사서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얘기가 써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많이 본다,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이건 그냥 당연하고 상식적인 시대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그런 식상한 거 말고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지금부터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면서 전 우주적으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은 모스크에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게 세계 전쟁이 될지 아니면 남북 평화의 숨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중국 빨갱이로 엮을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란과 미국의 전쟁 무드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 하면 역사적으로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지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어쨌든 현 정부에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북한의 위협이 보수 지지율을 높여주지만 지금 이란과 미국 사태는 북한과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 우주적으로 흥미로운 사건을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뉴스를 누가 주도하고 어디서 논리를 만들어서 논조를 만들고 누가 가짜뉴스 유튜버를 키우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꼬리를 잡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이건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만든 작업 세력이 유튜브 인기 영상 탭을 점령해서 조중동화 시키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1인 미디어가 대세가 되고 인기 영상이 막 올라가고 그럴까? 유튜브를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아이디를 클릭하면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전 세계의 인기 영상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이라크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라크라면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14일 제가 캡처한 건데 1위가 뉴스이긴 한데 잘 보면 45초입니다. 뉴스 진행자의 군인 남동생이 사망했지만 울지 않고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화제가 된 거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좀 다를까? 해서 미국을 들어가 봤어요. 미국도 인기 영상의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예능, 영화, 음악 이런 종류의 영상이었고 공통적으로 방탄소년단 영상이 인기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방탄이 짱입니다. 스웨덴, 일본, 멕시코, 독일 모두 인기 영상에 들어가 봤지만 이란은 유튜브가 없어요. 이란은 없어요. 인기 영상에 우리나라처럼 1인 미디어 혹은 뉴미디어가 인기 영상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이라크만 인기 탭 소분류에 뉴스 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뉴스 탭이 따로 있고 일본은 일본답게 애니 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라크랑 똑같이 인기 탭의 뉴스가 분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기 영상에는 오늘 14개나 뉴스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귀찮아서 전 세계를 다 보지는 않았고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보는 나라들, 그리고 지금 핫한 뉴스가 쏟아질 나라들을 골라보았는데, 시사정치 유튜버가 인기 영상에 올라가고 실제 인기를 얻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이게 다 가짜뉴스 덕분입니다. 작업 세력이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키웠고 탈바가지 쓴 가짜뉴스 제작자들이 많아지고 인기를 얻으니까 저 같은 가짜뉴스 대항묘가 나왔고, 하필이면 검찰개혁이 시민에게 언론의 썩은 면을 보여주니까 대유튜브 언론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댓글놀이도 유행하더라고요. 뿌듯해. 내가 만들었어. 가짜뉴스 만드는 작업 세력이 유튜브 인기 탭을 장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샤이 진보 세력입니다.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2.9%의 높은 비율로 자신이 보는 유튜브를 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론과 일치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35.3%로 매우 샤이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유튜브 뉴스에 매우 많이 동의하지만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뉴스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40%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론과 일치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50%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가 보는 유튜브가 대부분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은 유튜브 뉴스와 생각이 딱히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대세는 보수 유튜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전 세력이 인기 영상에 가짜뉴스를 대세로 만든 작업으로 인해 생긴 부작용입니다. 조회수도 높고 맨날 인기 영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세 뽕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아저씨가 가짜뉴스를 이어폰 없이 스피커로 뽕 맞은 표정으로 크게 틀어놓고 있거나, 촛불문화제에 가는 사람들 여러 명 앞에서 혼자 빨갱이 하면서 싸우시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맨날 인기 영상에 올라가서 이런 분들에게 뽕을 정기적으로 주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뽕을 똑같이 국회에서도 맡고 있으니까 이번 총선이 여당 심판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훈이었습니다. 안녕!